안녕하세요. 우리 주변 세상이 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시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그 모든 움직임과 힘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있는데요. 바로 벡터입니다.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알아보려고 해요. 물리학이라는 언어를 배우는 첫걸음.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이 지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속 50마일이랑 동쪽으로 시속 50마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때로는 그냥 숫자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다 알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그 추가 정보, 방향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벡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한 여정을 떠날 거예요. 먼저 벡터가 우리가 그냥 쓰던 숫자랑 뭐가 다른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특별한 화살표들을 어떻게 더하는지 그 방법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엔 벡터를 잘게 쪼개서 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벡터끼리 곱하는 두 가지 놀라운 방법까지 한번 싹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그 방향이 있고 없고가 물리학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스칼라와 벡터 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볼 거예요.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스칼라부터 보죠. 이건 아주 간단해요. 오직 크기, 그러니까 얼마나인지만 알려주는 값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기온이 25도다. 아니면 이 물건 무게가 5kg이다 하는 것처럼요. 여기에는 동쪽으로 25도 이런 건 없잖아요. 방향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벡터입니다. 벡터는 우리한테 전체 이야기를 다 들려줘요. 단순히 얼마나 큰지를 넘어서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까지 완전한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들 속에 이미 스칼라랑 벡터가 다 숨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총 얼마나 걸었나 하는 거리는 스칼라지만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딱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변이는 벡터예요. 자동차 계기판에 뜨는 속력은 스칼라. 근데 동쪽으로 시속 100km처럼 방향이 더해진 속도는 벡터인 거고요. 질량이랑 무게도 똑같은 관계랍니다. 자, 이렇게 방향까지 가진 특별한 녀석이 바로 벡터인데요. 그렇다면 이 벡터들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숫자 더하듯이 하면 안 되겠죠? 벡터만의 특별한 계산 규칙이 필요합니다. 벡터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째, 두 벡터가 똑같다고 말하려면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완전히 그냥 쌍둥이처럼 똑같아야 해요. 뭐 하나라도 다르면 그건 다른 벡터인 거예요. 둘째, 벡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다른 뜻은 없고 그냥 방향이 정반대다라는 뜻이에요. 크기는 그대로 두고 방향만 180도 휙 돌렸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죠. 벡터를 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 머리꼬리 방식이에요. 그림 그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벡터의 화살표 머리 부분에 두 번째 벡터의 꼬리 부분을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기차 연결하듯이요. 그리고 나서 맨 처음 출발했던 지점에서 맨 마지막 도착 지점까지 쭉 이어주면 그게 바로 두 벡터를 더한 결과, 우리가 합벡터라고 부르는 게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더하는 순서를 바꿔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A 벡터에 B 벡터를 더하나, B 벡터에 A 벡터를 더하나 최종 도착지는 변하지 않아요. 마치 동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가나, 북쪽으로 먼저 갔다가 동쪽으로 가나 도착점이 같은 것처럼요. 이거 아주 편리한 성질이죠? 지금까지는 그림을 그려서 벡터를 더해봤잖아요. 근데 더 복잡한 계산을 하려면 언제까지나 그림만 그릴 순 없겠죠. 좀 더 수학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물리학자들이 벡터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 쓰는 강력한 도구, 성분과 단위 벡터에 대해 알아볼게요. 어떤 대각선 방향의 벡터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건 사실 수평 방향, 즉 X축 방향의 움직임이랑 수직 방향, Y축 방향의 움직임이 합쳐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위에서 손전등을 비췄을 때 바닥에 생기는 X축 그림자랑 옆에서 비췄을 때 벽에 생기는 Y축 그림자로 나누는 것과 똑같죠. 이 그림자들이 바로 벡터의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벡터 성분이라는 건
애매한 대각선 화살표 하나를 X방향으로는 4만큼, Y방향으로는 3만큼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숫자쌍으로 바꿔주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복잡했던 벡터 계산도 그냥 숫자 계산처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위 벡터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이건 일종의 방향 안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크기는 무조건 1로 고정되어 있고요. 오직 이쪽은 X방향이야, 저쪽은 Y방향이야 하고 방향만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이 방향 안내판들을 보통 I, J, K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방금 배운 두 가지를 합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슬라이드에 있는 벡터 A를 한번 보세요. 이 벡터는 X방향으로 AX만큼 간 거랑 Y방향으로 AY만큼 간 걸 합친 거랑 똑같거든요. 이걸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A는 AXI 더하기 AYJ다 라고 쓰는 거죠. 복잡해 보이던 화살표 하나가 이렇게 간단한 수식으로 변신하는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자, 이제 벡터를 더하고 또 분해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마지막 관문이 남았네요. 바로 벡터끼리 곱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숫자 곱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두 가지 특별한 곱셈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물리학의 신기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열쇠가 됩니다. 아니, 방향을 가진 것끼리 곱한다니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근데 물리학에서는 힘을 줘서 물체를 특정 방향으로 밀었을 때 얼마나 일을 했나, 또는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이 얼마나 되나 같은 개념을 설명하려면 이 벡터의 곱셈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벡터를 곱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나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내적이 있어요. 점을 찍어서 점곱이라고도 불러요. 이 계산의 결과는요, 놀랍게도 벡터가 아니라 그냥 숫자, 즉 스칼라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 벡터가 다른 벡터 방향으로 얼마나 같은 방향 성분을 가지고 있나? 그 정도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물리학에서 E를 계산할 때 바로 이걸 쓰죠. 반면에 외적은 X 표시를 써서 가위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계산하면 완전히 새로운 제3의 벡터가 뿅 하고 튀어나옵니다. 심지어 원래 두 벡터와 동시에 수직인 방향으로요. 이건 주로 회전하는 힘, 그러니까 토크를 계산할 때 사용돼요. 결과가 숫자냐 아니면 새로운 벡터냐, 그 목적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스칼라부터 시작해서 벡터의 곱셈까지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모든 개념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벡터는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도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물리법칙을 서술하는 하나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운 이 조금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사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물건을 미는 단순한 힘부터 저 멀리 행성을 돌게 하는 중력까지, 자동차의 속도와 가속도,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장과 자기장까지 전부 다 이 벡터로 표현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언어, 벡터를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힘, 속도, 그리고 더 나아가 전자기장까지 이해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과연 어떤 것들이 보이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